대한강통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6년 6월 28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새벽 3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 날 코스피가 마이너스 9%, 코스닥은 마이너스 5.55%까지 밀리면서 장중에 매도 사이드까지 발동이 됐었는데요. 금요일 날 이렇게 전체 증시가 크게 밀리면서 대한강통신 장중에 마이너스 13%대까지 밀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걱정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걱정을 좀 덜어드리면서 남은 주말 편안하게 마무리하시라고 이렇게 주말 새벽에 영상을 켰습니다. 아침에 제 영상 보시고 이 걱정을 확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조정이 길어지면서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이 걱정과 동시에 이제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절대 지금 구간 매도 물량을 던지시는 구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이유가 대한강통신에 어떠한 악재가 나와서 하락이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광토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어떤 악재가 발생이 됐었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최근 시장의 수급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러한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대다 몰려버리면서 이 구간에 깊은 조정이 나왔었던 건데요. 금요일 날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지금 시장의 수급들이 죄다 반도체 섹터로 몰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이 구간에 깊은 조정이 났었던 건데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전체 증시가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애플이 메모리 가격의 인상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날에 애플이 마이너스 6%대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도 메모리 가격의 상승 때문에 AI 투자가 감소될 수 있다는 이 우려가 발생이 됐고 또 그 타이밍에 오픈 AI의 상장 연기설도 나오면서 이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크게 밀리면서 전체 증시가 밀려버렸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이 거점 매수의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반도체 섹터로 몰렸던 시장의 수급이 순환매를 하면서 AI 섹터 중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강했던 섹터가 어디예요? 바로 광토지 섹터였어요. 이 반도체로 몰렸던 시장의 수급이 광토지 섹터로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애플 사태로 반도체 섹터에 쉬었다 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 반도체로 몰렸던 시장의 수급이 광통신으로 다시 옮겨오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강통신을 왜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대한강통신 주가가 결국에는 다시 강하게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대한강통신의 다음 주 주가 전망과 또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명확히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저희 주식타짜 훈련소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영상 촬영하고 있는 만큼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영상 시청할 수 있도록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도 열어드렸습니다. 요 댓글에다가는요. 지금 구간이 바로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의미에서 요 기회라는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 흔들릴 때마다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흔들리지 않게끔 요 기회라는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대한강통신을 과연 왜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되는지, 또 대한강통신 주가가 결국에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 별표 1000개짜리입니다.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지난 목요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4분기 가이던스. 이 4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 AI 투자 둔화의 우려를 완벽하게 종식을 시켜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GPU와 CPU
이쪽에 집중 투자를 했었는데 이 투자를 줄이고 이제부터 이 광통신 인프라, 이 광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어진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자한테 빠르게 보내야 되는데 기존 이 구리선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이 구리선을 대체하기 위해서 광섬유, 광케이블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광섬유,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광통신 인프라를 싹쓸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공급 한계 초과에 단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 메모리 다음은 광 케이블 레이저다. AI 폭발의 빛의 공급망, 즉, 광 케이블 인프라에 사상 초유의 셧다운 위기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광풍이 메모리 칩과 중앙 처리 장치를 넘어서 반도체 가치 사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이 광통신 생태계마저 통째로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레이저, 광섬유, 송수신기 수요가 전 세계 공장의 총생산 능력을 아득히 초과를 하면서 원자재 단가 폭등과 심각한 공급 절벽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내관으로 부상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소제목을 보세요. 엔비디아가 다 묶었다. 추가 주문이 제로랍니다. 코닌과 후지쿠라가 역대급 증설 랠리를 시작을 했는데 가장 극단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한 곳은 서버와 서버를 빛의 속도로 연결해주는 플러그형 광 트랜시버와 핵심 도화선인 광섬유 시작이라는 거예요. 익명을 요구한 글로벌 대형 강섬유 제조사의 고위 관리자는요, 전 세계 모든 공장의 할 물량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초거대 빅테크 데이터 센터 고객사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잠겨버렸다. 즉, 락인 사태가 됐다는 거예요. 일반 통신사나 중소기업이 지금 추가 주문을 넣어도 당장 내어줄 수 있을 물량이 단 1미터도 없는 심각한 제약 상태라고 이 공급망 현장의 비명을 전했다고 하죠. 이 같은 전력력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글로벌 소재 챔피언들은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 이 캐펙스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엔비디아가 포문을 열었어요. 엔비디아가 미국의 코닝이라는 기업에 무려 4조 6천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존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려달라. 자, 이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요 기사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구리는 너무 느리다. 엔비디아 광섬 체제에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와 코닝이 무려 4조 6천억 원의 협업을 발표했는데 이런 큰 금액을 투자한 이유가 현재 생산되는 이 광섬유의 물량을 무려 10배 이상 끌어올려달라. 이 목적으로 무려 4조 6천억 원의 통권 투자를 감행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빅테크들의 빛의 인프라 경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하는 양이 부족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비슷한 예가 지금의 디램 시장이에요. 디램 쇼티지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디램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등을 하면서 이번에 이 마이크론도 역대급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은 고스란히 주가의 반영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 보시면 어때요? 쭉쭉 올라오죠. 신고가 랠리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 이유 자체가 실적이 받쳐주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가 계속해서 나왔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이 광통신과 광섬유에 대한 이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대한광통신이 이 고부가 광섬유 공급 확대로 범용 제품까지 품귀 현상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반도체 사이클과 유사한 구조라는 거예요. 이 HBM 요거는 고대역폭 메모리고요. 광 케이블로 따지면은 다신 광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일반 D램. 이거는 일반 그냥 광 케이블이겠죠.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D램에 대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다신 광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반 광 케이블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 광섬유 가격까지도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대한광통신이 2월 달이었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형 광 케이블 1차 물량 수주를 따냈는데 이때 당시 계약 규모가 54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6월 달에
1차 물량 수주를 따냈던 이 하이퍼스케일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야 광케이블 2차 물량 공급 계약이 터진 건데 규모가 얼마예요? 무려 355억 원이에요. 1차 때는 54억 원, 2차 때는 얼마라고요? 무려 355억 원. 약 6배 이상이 증가가 됐다는 거죠. 물론 이 사이에 광섬유, 광기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갔을 거고요. 다시 가격이 올라갔을 거고 또 앞으로의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해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광케이블 생산 물량이 아예 락인 상태가 됐잖아요. 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2차 공급 계약이 끝이 아니라 조만간 3차 공급 계약, 4차 공급 계약 이렇게 연속적인 추가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즉 이제부터 이 매출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대한강통시는요. 미국 광케이블 수주 잔고가 벌써 1,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대한강통시 재무가 어때요? 현재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2차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적자였던 이 실적이 이제는 흑자 전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자인 기업이 흑자로 전환이 될 때, 자, 이때 대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최근에 이 대우건설이 이랬었죠. 이 대우건설이 올해 초에 주가가 얼마였어요? 3,610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1분기 때 적자했던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을 받으면서 자 무려 1,100% 이상의 대폭등을 만든 거죠. 물론 이때 당시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명분은 원전과 재건 관련 이슈. 이거를 묶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원전 계약 나왔나요? 안 나왔죠. 재건은요? 안 나왔어요. 즉 이 원전과 재건은요. 주가를 끌어올릴 명분에 불과했고요. 실질적으로 요란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 배경은 적자했던 이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 흑자전망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을 받으면서 무려 1,100% 이상의 대폭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대한강통신 다음 달에 뭘 남겨두고 있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2분기 때부터 적자에서 뭘로 바뀔 수 있다? 흑자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흑자 전환 기대감이 이제부터 주가에 선 반영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댓글에는요 지금 구간이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의미에서 요 기회라는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이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 준비가 시작이 됐어요. 자, 최근 이 대차 잔고를 보시면요. 우선 이 대차가 뭐냐면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거를 대차라고 얘기를 하죠. 공매도 이꼬르 대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매도는 어디서 치나요? 고점에서 치죠. 고점에서 없는 주식을 미리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럼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질 거니까 주가가 밀리겠죠. 이 저점에서 싸게 사서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라 가정을 했을 때 10만 원에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치고 주가를 눌러요. 7만 원까지 밀렸다 가정을 했을 때 이 7만 원에 싸게 사서 되갚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들은 여기 차익인 3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된다. 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빌린 물량을 상환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저점에서 상환해야겠죠. 자, 최근 이 구간에서 대차 잔고가 지속적인 상환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즉, 이, 즉, 지금 이 구간이 저점이라는 시그널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자, 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쓸어 담기 시작을 했는데요. 1, 2, 3, 4, 5. 5일 동안에 얼마의 물량을 쓸어 담았어요? 무려 600억의 물량을 쓸어 담았는데 한 100억 정도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럼 약 500억 정도의 물량을 매수를 했다는 건데 그럼 500억 물량을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마이너스 13%의 급락이 나온 이후에 아랫꼬리를 말아 올렸죠. 자, 이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날 금요일 날에 마이너스 13%의 급락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아랫꼬리를 말아 올렸어요. 이 아랫꼬리에서 바로 이 외국인들이 물량을 쓸어 담았다는 거죠. 240억을 쓸어 담았어요, 바닥에서.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차, 4차 물량 공급에 대한 이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락폭이 크게 나왔다고 겁먹고 매도 물량을 던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비중을 더 늘려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오랫동안 손실을 보고 계신 주주님들은요, 반드시 추가 매수 통해서 이 평단가 조정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됐을 때 이 손실률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수익률도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자, 공시가 몇 개가 올라섰죠. 언제 올라온 거예요? 6월 25일 날. TF4 인더스트리에서 공시가 두 개가 올라왔는데, 자, 이 공시가 5월 달에 올라왔었던 이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이 결과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자, 이 공시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일단 TF4 인더스트리. 자, 이 공시 내용에서 거래 개시일이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장내 매도의 방식으로 약 77만 주를 23,100원에 매도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거래 목적이 뭐예요? 신규 투자 및 차익근 상한에 되어 있죠. 자, 이 신규 투자는 미국의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이 광통신 광캡을 다시 최근에 미국의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를 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를 했죠. 근데 이제부터 이 광석류,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캐파 확장을 위한 시설 투자 자금으로 예상이 되고 다시 시설 투자 자금으로 보이고요. 또 이 차익근 상한은 작년에 회사채를 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려 이자율이 10%짜리예요. 보통은 이 회사채는요. 3에서 4% 정도 이자를 내는데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작년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이 회사채에 대한 상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0%짜리 이자가 없어지는 거죠. 즉 이 TF 인더스트리의 즉 이 대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매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올라왔던 이 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이 결과 보고서. 자, 요게 올라온 거예요. 자, 세부 변동 내역을 보시면요. 6월 23일 날 장내 매도로 25만 주를 15,190원에 매도를 했다. 그리고 6월 24일 날에 또 장내 매도 방식으로 25만 주를 14,330원에 매각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6월 25일 날 장내 매도 방식으로 51만 2천 주를 14,925원에 매각을 했다는 내용인데 요 공시에서 여기 빨간색 글자를 보시면요. 거래 금액의 7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획과는 달리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단가 및 거래 수량은 달라질 수 있음. 요렇게 되어 있죠. 요거 취득 단가에 다시 이 처분 단가의 70에서 130%가 아닙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총 거래 금액. 요게 195억 8천만 원 다시. 요게 179억짜리예요. 다시. 요 179억 5,850 요 179억 다시. 요 거래 금액이에요. 다시. 이 거래 금액 다시. 이 거래 금액 기준입니다. 거래 금액이 179억 5,800만 원 정도 되는 물량인데 이 거래 금액에 대해서 70에서 130%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올라왔던 이 물량을 전부 다 계산을 하면요. 약 150억이에요. 179억에서 150억에 매각을 했다는 거는 70%에서 130%요 범위 내에서 매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때 설륜성에 대한 이 대주주 지분 매각도 같이 올라왔었어요. 요것도 보시면 날짜는 동일합니다. 6월 24일 날부터 7월 23일까지 장내 매도 방식으로 수량이 약간 좀 적습니다. 66만 주 가량을 23,100원에 매각을 한다는 내용인데 거래 금액이 153억이에요. 근데 거래 목적을 보시면 보고자의 보고 주식 매도로가 되어 있죠.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 이 지분을 보시면요. 지금 설륜성의 이 지분이 얼마예요? 자, 66만 4,944주.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량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13,080원이에요. 지금 수량을 66만 4,944주 전체 물량을 23,100원에 매각을 했을 때 지금 전체 물량 66만 4,944주를 매각을 하겠다는 건데 가지고 있는 전체 물량을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처분 단가를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처분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수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전량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 23,100원 위로 올려서 팔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설릉성은 23,100원 위로 올려서 밖에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종가가 얼마였어요? 13,080 원이죠. 제가 이렇게 23,100원 자리를 빨간색 선으로 그어 놨어요. 최소한 이 설륜성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요 23,100원 위까지 끌어올려 줘야만 매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설륜성이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소치가 23,100 원. 이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겁먹고 매도 물량을 던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바로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대차 잔고에 지속적인 상환도 발생이 됐던 거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매수 외국인들이 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최근에 이 투신에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투신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가게 들어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친구가 뭐 하셔야겠어요? 대응이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은요, 반드시 추가 매수 통해서 이 평단가 조절을 해 놓으셔야만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을 때 이 손실률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 영상에서 꾸준하게 다뤄드리면서, 자, 그리고 월요일 날 바닥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은 금요일 날 미증시가 일단 나스닥이 약보합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자, 이 반도체 섹터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29%의 하락이 났어요. 당연히 국장의 이 반도체 섹터도 월요일 날 밀리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이 파생 시장을 잘 보세요.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선물은 뭐냐면요. 지수의 주가의 방향성을 본다는 건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주가의 방향성을 위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옵션은요. 지수에다 베팅을 하는 겁니다. 콜옵션은 롱 베팅, 지수가 상승하는 데 베팅을 했다는 거고, 풋옵션은 숏 베팅이에요. 지수가 하락하는 데 베팅을 했다는 건데, 콜옵션에는 매수세와 그리고 풋옵션은 오히려 매도세가 나왔어요. 이 외국인들은 지수 상승에다가 베팅을 했었다는 거죠. 특히나 이날 당일 추이를 보시면요. 일단 금요일 날 선물에 대한 매도 물량이 먼저 쏟아져 나오다가 끝나기 직전에 이 선물을 쓸어 담으면서 이 선물을 쓸어 담았어요. 장 끝나기 직전에 이렇게 선물을 쓸어 담으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콜옵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콜옵션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거의 2 시부터 본격적으로 이 물량을 쓸어 담았 근데 1시 이후부터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 또 반대로 풋옵션. 풋옵션도 장 시작하자마자 물량을 던지다가 막판에 약간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만기 콜이 있습니다. 이 월요일 날 만기 콜을 보시면은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월요일 날 만기 날에 지수가 상승을 해야만 이 파생 시장에서 월요일 만기콜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수급의 흐름을 보시면은 선물도 매수를 했고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를 했다. 거기다가 월요일 만기콜까지 쓸어 담았다. 자, 그러면 월요일 날 갭 하락으로 장을 출발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래 거를 말아 올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장 이 실시간 대응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 영상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흔들 때마다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릴 거니까요. 영상 꾸준하게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눌러주고 계셔야 돼요. 바로 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특히나 이 구독 버튼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꼭 눌러주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그랬듯 대한강통신 평일이든 주말이든 뭐 낮이든 새벽이든 영상을 매일매일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을 안 눌러두고 계시면요. 제가 영상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여러분들의 유튜브나 스마트폰에서는 제 영상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구독 버튼을 눌러놓고 계시면은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간 자동으로 알람이 뜨겠죠.
김포로님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 그때 들어오셔서 시청을 하시면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 대항강도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주가가 밀렸을 때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비중을 늘려가셔야 되는지, 평단가 조절을 해야 되는지 요런 매수 타점. 근데 이 매수 타점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이 고점. 고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하셔야만 여러분들 계좌에 이 수익이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고점에서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 더, 10%만 더 하다가 주가가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릴 가능 주르륵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고점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구독자 대인방을 보시면 날짜가 언제예요? 3월 4일이죠. 자, 보시면 요거는 분목 차트인데요. 이때 당시 주가는 3,765원, 시간이 14시 24분, 여기는 2시 25분이에요. 매수가는 얼마예요? 선택가 3,770원 이하에서 지금 이 3,770원 이하 금액에서 신규 편입을 처음으로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 고점이 언제였어요? 자, 차트를 좀만 더 줄여볼게요. 아, 최근 고점이 요 날이었죠. 요 날이 5월 12일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5월 12일로 한번 가볼게요. 쭉 올려보면은 5월 12일 여기 있네요. 화요일 날. 자, 요 5월 12일 날에 요것도 분목 차트인데요. 이때 당시 주가가 28,550원, 시간이 13시 48분, 여기는 1시 48분이죠. 자, 대한강통신 매도가는 현재가 28,550원 부근에서 절반 비중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이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유가 이날 2만 그렇기 때문에 요 28,500원 부근에서 절반 비중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거고 이날 고점이 얼마였어요? 31,500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머리 꼭대기는 사실상 힘들지만 이 머리 꼭대기 부근에서는 그래도 안전하게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겨갈 수 있게끔 요런 고점 구간의 매도 타점까지 제가 이 구독자 대행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요. 요 구독자 대행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또 저 김프로랑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 모두가 수익 보시는 그날까지 영상 매일매일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동행을 해드릴 겁니다. 아, 제가 요 상단에 제 직통번호 하나 남겨드렸는데요. 010-4234번에 6682번입니다. 010-4234번에 6682번으로 대안 이렇게 대안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 구독자 대응방 입장할 수 있는 입장 링크를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대안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요 숫자 1번을 같이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러한 매수매도 탓들만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010-4234번에 6682번으로 대안 또는 대안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주식타트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안 또는 대안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서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제 번호 외우시기 힘드신 분도 계실까 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요거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요 링크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제 직통 번호랑 같은 번호죠.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시작의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이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자 메시지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면서 제 번호까지도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C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전용으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요 하단에 보시면 문이라고 적혀 있죠. 요 옆에다가 대한 요 텔레그램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 나는 문자로만 타점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입력하신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전송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입장 신청 또는 문자 요청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010-4234번에 6682번으로 대안 또는 대안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도 좀 새벽 시간에 대한 강정신 영상을 좀 촬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금요일 날 하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월요일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이 걱정을 좀 덜어드리면서
남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라고 이렇게 새벽 시간에 영상을 좀 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금요일 날 하락이 났던 이유 자 대한강통신 어떤 악재로 인한 거 아닙니다. 강통신 섹터 어떤 악재로 인한 거 이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최근 이 조정 구간에서 대차 잔고가 지속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 구간이 저점이라는 시그널입니다. 거기다 최근에 들어온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그리고 이 투신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특히나 6월 11일 날에 야 무려 160억 원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 날이에요. 주가는 요거보다 밑에 내려와 있죠. 아, 이 투시는 자선사가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고객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구간보다 주가가 위로 올라가야만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대 주주, 훈련성. 자, 얘가 팔 수 있는 가격이 얼마라고요? 23,100원 밑으로는 못 팝니다. 이 금액 위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자, 이 2분기 실적 발표. 이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을 받기 시작하는 이 시점입니다. 자, 이번에 적자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는 만큼 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이제부터 주가에 선 반영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 뭐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매도 물량을 던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에서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금요일 날 주가의 하락은 크게 나왔지만 자, 선물에 대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 또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위로 보고 또 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월요일 만기인 이 월요일 만기 콜, 이 만기 콜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 자, 월요일날 주가를 끌어올려야만, 월요일날 지수 끌어올려줘야만 이 만기 콜에 대한 수익도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월요일장 미장이 밀리면서 미장 반도체 섹터 밀리면서 장 초반에는 개파락으로 출발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래 꼬리를 쭉 말아 올리면서 지수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장 이 실시간 대응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대한강통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이러한 매수입니다 타점들을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릴 거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 이 세력들의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요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또 저 김프로랑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랑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요.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 010-4234번에 6682번으로 대한 뭐 텔레그램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 나는 문자로만 매수매도 타점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요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죠. 요 댓글에다가는요. 지금이 바로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의미에서 요 기회라는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